70년대의 시골은 도시보다 훨씬 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호롱불로 밤을 밝히며 지내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 저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지만 워낙 살림이 어려워서 저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죠. 장모님은 남자가 성실한 것이 최고라며 저를 추켜 세워 주셨습니다. 마누라는 둘째 딸로 위로 있던 오빠와 언니는 모두 출가한 상태였죠. 그 당시 장인어른이 남겨놓고 간 유산으로 넉넉히 살 수 있는 처가였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내는 기반이 튼튼했고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밭을 놀릴 수는 없었기에 저와 아내는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밭을 일구었죠. 어느 해에는 배추 농사가 잘 되었는데 대추값이 너무도 비싸 저희는 그 해에 논 세마지기를 사기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처가의 살림을 더 늘려주었다고 장모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쌀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이 먹을 쌀이었지만 양이 적지는 않았지요. 마누라는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는 바람에 저는 혼자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장모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더니 저와 함께 밭일을 하셨어요. 괭이질도 잘하시고 호미질도 잘하시는 장모님을 보고 저는 내심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고상한 분이 저런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니 놀랐던 것이었지요. 장모님은 이깟 괭이질 젊을 때는 일도 아니었는데 잘 안 되네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여자가 괭이질을 우습게 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요. 장모님은 제가 혼자 나가 일을 하게 둘 수 없다며 함께 밭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한 번은 자네 혼자 일하게 내버려둔 게 잘못이야. 미안하네. 내가 일을 안 한 지 오래라서 몰랐어. 미안하네 하시더군요. 무일푼으로 장가온 저를 구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울 따름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제가 외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여름 새벽에 사물이 분간이 될 정도가 되면 저와 장모님은 어김없이 밭에 나가 볕이 뜨거워지기 전까지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장모님은 저에게 등목을 하라며 바가지로 물을 퍼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쭈뼛거리며 등목을 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기운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너무 고생한다면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황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얼른 눈 좀 붙이라고 성화를 부리는 장모님 때문에 저는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들어오시더군요.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에 생소한 느낌이 들어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 저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계셨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리치듯 말하는 저에게 장모님은 조용히 하라며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장모님은 다시 수줍은 새색시 마냥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어머니 지금 떨고 계셔요 하고 물었고 장모님은 나도 몰라. 아무도 모를 거야. 개미 소리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참말요.
참말이어요 하고 물었고 장모님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지칠 줄 모르는 황소 같다고 하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뿌듯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은 저보다 훨씬 더 대담하셨어요. 그런 장모님이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시간만이 존재했을 뿐이었죠. 밭에 나가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뇌약볕에 얼굴을 그을려가며 터벅거리는 걸음으로 일하고 돌아오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밭에는 장모님이 항상 함께 나가셔서 일을 해주시니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죠. 한참 일을 하고 있으면 장모님은 저에게 똑딱이 소리를 내며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저와 눈맞춤을 하고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금세 알아차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장모님께 달려갔죠. 시골의 농한기는 길고도 길었습니다. 특히 밤이 길었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네 그려 하며 환하게 웃으시는 장모님의 표정은 둥근 보름달 같았습니다. 호롱불에 비춘 모습이었지만 그때는 젊을 때라서 저는 시력이 무척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언젠가부터 저에게 응석바지가 되었고 저는 늦둥이 너 동생을 대하는 큰오빠처럼 장모님을 대해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언젠가 저에게 오라버니 오늘도 고단하지요. 저는 준비됐어요. 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 본 적도 있었네요. 그렇게 꿈만 같던 시절이 어느덧 막바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가 전부 공장지대로 개발이 되어 저희 가족은 도회지로 나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눈앞이 막막했지만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은 넉넉했지요. 장모님은 따로 집을 마련해서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고 예심 저는 와이프의 고집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결국 와이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장모님은 저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돈은 넉넉했지만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만 해도 남자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이웃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장모님과 와이프는 한바 식당을 하겠다고 나섰고 저는 지인이 소개해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장모님의 음식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식당은 돈을 많이 벌었고 제가 공장에서 받아오는 월급은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 장모님과 와이프는 저보다 훨씬 고단한 일상을 보냈을 텐데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며 저를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고생스러우면 일을 그만두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것은 사내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지요. 고단한 일과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피로가 몰려와도 장모님은 저를 항상 살펴주셨습니다. 반쯤 감긴 눈으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를 흘겨보면서 오늘 어찌 해줘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 장모님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안채와 행랑채가 있는 집이었고 장모님은 행랑채에서 기거하고 있었기에 저는 행랑채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네. 자네가 고생이 많으니 서방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장모님은 습사 새색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야수가 되는 것이 장모님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고, 제 생각은 장모님의 생각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한파 식당을 10여 년간 운영했고, 그 지역 개발이 끝날 무렵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 10여 년간 번 돈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능가하는 것이라 이젠 편히 사셔도 충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다가 공장을 하나 차려 공장장이 되었고, 한때는 밤낮으로 공장을 돌려 큰 돈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가 재산을 일궈낸 것으로 엄지를 축혀들어 보여주었는데, 장모님과 와이프가 번 돈보다 저는 적게 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만 기다리며 살고 계시죠.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 3번 꼬박 전화를 하시죠. 어서 퇴직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젊습니다. 일을 놓을 수도 없고 일을 물려줄 사람도 없지요.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장모님에게 주저리 하루 일을 늘어놓는 것이 일상입니다. 장모님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감탄을 하고 울분을 토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장모님은 저에게 때로는 서방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웃으며 저를 맞아주시는 장모님은 고단한 저의 일상에 가뭄 속 단비와 같았습니다. 며칠 장모님을 찾지 않으면 저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걱정하는 장모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저의 말에 당신의 허전함 때문에 조바심이 난다며 웃음 짓는 장모님은 참된 은인이라 여겨집니다. 장모님은 항상 즐거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며 살아온 장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뿐이지요. 장모님은 처비기를 자처했으니 언제든 내쳐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처가의 머슴이지요. 장모님은 마님이시고요. 족수공방하는 마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한평생은 따뜻했고 앞으로 남은 생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가 친정이며 3살 난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27살의 주부랍니다. 도쿄에 와서 산 지 3년을 지나던 어느 날, 나는 수도세를 내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1원짜리까지 다 털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돈을 세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내 입만 해결하며 살았네. 그렇다면 누구랑 둘이서 살면 한 달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끝에 남친을 하나 사귀어서 빈대 좀 붙어볼까 하여 순진하고 성실해 보이는 애로 하나 사귀었습니다. 나는 설레고 흥분되는 첫 데이트 장소로 도쿄 디즈니랜드를 갔지요. 그런데 남친은 입장권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민기적 거려서 쫓아가서 왜 입장권 안 끊어? 라고 물으니 네가 입장료 반을 내야 끊지 라고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콩깍지 터지는 소리란 말인가. 여기까지 와서 입장권 때문에 쪽을 팔 수도 없고 해서 나는 일단 입장료 절반을 부담하고 입장하였습니다. 디즈니 공원 안에서 남친과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며 마시고 먹고, 계산할 때는 잽싸게 화장실을 간다든가 테이블을 잡아놓는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온 짱구를 굴려가면서 빈대를 붙었지요. 쇼크는 헤어질 때 있었습니다. 남친은 자기야, 지금까지 밥 먹고 차 마시고 한 거 내가 자기 것까지 다 먼저 냈는데 반은 자기가 쓴 거니까 돌려줘야지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다 사람 놀래라고 치사한 충격을 준단 말인가. 나는 동시에 내 지갑을 열면서 그래 지금 좋게 현금으로 줄게 하면서 속으로 아니 세상에 내 목구멍으로 넘어간 밥값까지도 내가 내 돈 주고 먹은 거잖아. 제아스 털려. 나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보냈고 그게 첫 만남과 그리고 이별이 되었지요. 도쿄에서 생활은 비싼 물가 때문에 독신으로 살기는 밥만 죽이고 그냥 사는 인생이 됩니다. 데이트 비용까지도 남녀 각출해야 될 정도가 도쿄의 현실이지요. 내가 집 떠나지 말라는 아버지 말 안 듣고 이게 나 무슨 꼬라지인가 대학도 안 가고 참 한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렇다고 그냥 강가에 가서 빠져 죽을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나는 여자끼리 살면 내즈비언으로 오해도 사고 해서 그냥 결혼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결심을 하고 21살 나이에 동경 번화가에 있는 결혼정보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정보센터 상담 중에 깜놀한 사실이지만 나는 고졸 학력에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글쎄 내가 A급 고객이더라고요. 결혼 희망 등록 회원들이 거의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는 21살밖에 안 돼서 건강한 이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A급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내 쪽에서 조건 좋은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저는 핸섬하면서 경제적 조건 좋고 직장도 좋은 유명한 제약회사에 다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 그늘 아래서 윤택하게 살면서 알뜰하게 챙겨주는 남편을 따라 세계 일주도 여러 번 했고 계절마다 좋다는 온천을 다니며 3년 전에 낳은 아들이 벌써 3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벌써 5년을 맞이하면서 오사카 친정아버지가 환갑이 되셨습니다. 친정이 멀어서 짧아도 1박으로 다녀올 이벤트가 하나 생긴 것이지요. 남편은 여보, 미안해. 나는 바쁜 회사 스케줄과 맞물려서 참석을 못하니까 아버님 환갑은 혼자 다녀와. 아들 데리고 무리하지 말고 하루 친정서 쉬고 천천히 돌아와. 나는 오래간만에 친정 식구를 만나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 친정아버님께서는 가정주부가 남편 혼자 놔두고 밖에서 자는 것은 옳지 않다. 한갑 파티 시작하면 1시간만 있다가 너는 도쿄 집으로 올라가거라. 1시간이면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싸움하는 거 아닌 다음에야 시간은 충분하지 않느냐. 마지막 신칸센이라도 타고 집으로 올라가거라. 아버지, 저 오사카 친정집까지 3년 만에 왔는데 하루 좀 자고 갈게요. 라고 말하자 아버님은 자고로 여자들은 집 밖에서 자면 안 되느니라
막차라도 타고 집으로 반드시 올라가거라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한갑 파티 1시간 정도 지나서 7시쯤 친정아버지 등살이 떠밀려 급하게 택시로 오사카역까지 이동하느라 집에 연락도 못했습니다. 급하게 오사카역에 도착하니 바로 차량 시간이 연결되어 얼떨결에 도쿄로 가는 신칸센에 몸을 실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나는 동경역에 도착하였으며 기저귀 가방에 아들을 업고 친정서 가져온 선물 꾸러미 등 짐 챙기고 늦은 시간에 짐도 많고 집에 전화하기도 버겁고 하여 바로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나는 맨션에 살았는데 집 현관에 도착하여 벨을 2차례 눌렀습니다. 응? 잠들었나? 생각하면서 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를 찾아서 살짝 현관문을 열어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내 침실 쪽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한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더 가까이 내 침실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문에 귀를 대고 다시 신음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는 내 남편놈과 상간녀가 그것도 내 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도라무통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놀란 나는 불불 떨면서 앞뒤 걸음질을 같이 치다가 나가 자빠졌습니다. 가슴 안쪽으로 업고 있던 아들도 놀래서 울어제끼기 시작하였지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떨려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몇 번인지 반복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겨우 현관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전신이 떨려 일어설 수도 없는데 비명을 지르듯 울어대는 아들을 달래면서 남편놈과 상간녀의 행위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추 지나자 상간녀가 먼저 옷을 추이면서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이리저리 한번 훑어보더니 저 사람과 내가 너보다 더 먼저야. 너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사이는 계속 해왔어. 너 저 사람과 결혼한 지 이제 5년밖에 더 됐어. 나는 그이와 10년이 넘는 사이라고.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기가 무섭게 남편이란 인간이 아주 심각하기 짝이 없는 얼굴을 하고 허겁지겁 소매만 끼고 상간녀 뒤를 쫓아 방에서 나오면서 기다려줘 사치코 기다려줘. 참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상간녀 쫓아가는 일만 정신이 팔려 구두까지 꺾어 끌고 튀어나가면서 그 와중에도 뻘개진 얼굴을 저한테 디밀고 오히려 퍼대더라고요. 오늘 친정서 자고 온다고 해놓고 왜 올라왔어? 약속이 틀리잖아. 다시 상간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미친놈 발바닥을 불에 데인 놈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갑자기 빈지처럼 고요해지자 정신을 가다듬고 방으로 들어와 팔다리가 너무 떨려 침대 위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밑에서 자리를 잡고 지친 몸을 눕혔습니다. 어쩐지 아버지가 만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가라고 성화를 부리시더라니. 이래서 친정아버지가 가정주부가 집 밖에서 자면 안 된다고 하셨던 거였구나. 그러고 보니 남편이란 놈은 10년 전부터 애인이 있었다는 것인데 5년 동안이나 이중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느라 얼마나 똥끝이 탔을까. 정말 그동안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네. 그럼 진정한 사랑은 상간녀이고 나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나? 아니
상간녀가 의무겠지. 그렇게 며칠 동안 가안가무소식이던 남편이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와서 겨우 해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더이다. 10년 전 내가 20살이고 사치코가 35살에 우린 연인 관계로 만나서 서로 사랑해오고 있어. 지금도 내 가슴에는 사치코만 들어있고 난 진정으로 사치코를 사랑하고 있어. 당신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미안해. 그렇지만 난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의무적인 정성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황당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널어놓는 겁니다. 그런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남편의 내 가슴 시린 해명을 듣고 나니 세상에 남편 가슴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오사카 친정을 다녀오던 날 벌어진 사건은 깊이 묻어두고 우리 부부는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평상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땡 하면 퇴근해서 육아도 집안 청소도 하는 남편과 추석 휴가라고 아들을 데리고 유명한 온천에 쉬러 내려가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용한 온천까지 상간녀로부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나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매년 나를 먼저 온천에 데려갔었잖아. 올해는 왜 나보다 와이프를 먼저 데려간 거야? 10년 동안 안 한 짓을 왜 하는 건데? 라고 따지는 겁니다. 참 찝찝하게 지나던 어느 날 나는 아들 육아에 시달리다가 너무나 고단해서 남편이 퇴근하는 것을 못 보고 침대 밑에서 아들을 재우다 같이 그냥 그대로 잠이 깊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침대가 덜커덩 아주 몹시 심하게 흔들리는 소리에 지진이라도 났나? 해서 화들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때문에 나도 정신 차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바로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내 안방까지 들어온 것도 기가 막혀 죽을 일인데 글쎄 남편과 상간녀는 내 침대 위에서 버젓이 상간질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환장할 일이 또 생겼지만 어쩔 줄 모르는 나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도 부인인 나와 아들이 있는 것까지 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봤으니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가 떨어져 나가겠지. 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으로 끝날 것이라는 내 기대와는 달리 그 상간녀는 3일이 멀다 하고 당당하게 내 집 안으로 들어와 내 침대에 벌렁 누워서 쩔쩔매는 남편에게 노골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찰귀신 같은 상간녀에 이제 더 이상 나도 지치고 코가 있는 대로 껴서 찍소리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남편 꼬라지 보는 것도 만사가 지겨웠습니다. 그동안 친정아버님께 걱정시켜드리기 싫어서 참고 또 참고 견디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울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상간녀가 내 안방까지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 침대 위에서 내 남편과 당당하게 그 짓을 합니다, 아버지.
3일이 멀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 이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이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도 남편이 때리지만 않으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 왠지 아냐? 나도 젊었을 때 네 엄마한테 그놈이 너한테 한 짓보다 더 심한 짓도 했기 때문이란다. 전화기를 붙잡고 흐느끼기만 하고 있는 전화 속 저 넘어서 친정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렇다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니 그냥 참고 살거라.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의 인생은 너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겠느냐. 앞으로 애 아버지한테 연연하지 말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지금 처해진 환경에서 너 자신을 찾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이제는 떠나고 안 계시는 친정아버지이지만 지금도 전화 속 저 너머로 메아리처럼 들려오던 자상한 말씀도 벌써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득한 그 옛날, 나 혼자 넘기기가 너무 버거웠던 27살, 그 시절에 절실했던 나에게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아버님의 목소리가 오늘은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제 나도 52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이혼을 하였더라면 아마도 제 주머니에서 한 달을 살기 위하여 1원짜리 동전까지 털털 터는 생활이 계속되었을까요? 그 후 저는 친정아버님 말씀대로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아들 인생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참고 살았다기보다는 남편이란 존재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비록 나의 삶이 30년 이상 주변의 대소사에 남편과 나란히 참석하여 외간만 인고 부부처럼 지내면서 서로 주고받은 연한 미소 속에 쇼윈도우 부부로 살기는 했지만 그런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나를 개발하였으며 대학원도 졸업했고 지금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간녀도 지금은 70살을 넘었겠습니다. 지금도 제 옆에는 그 언제나처럼 은은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남편이 집에서 말없이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다 지나가더이다. 썰마마 이런? 만약 이 여성이 일본 여성이 아니고 한국 여성이었다면 아마도 오사카에서 아버지 환갑 끝내고 오던 그날 현관에서 눈이 훌러덩 뒤집혀서 쫑이 났을 것입니다. 거실에 아들 패대기 치듯 하고 팔 걷어붙이고 남편이야 설명할 필요 없고 상간녀도 머리카락이 남아났을까요? 썰마마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